탈근대의 형이상학을 생명의 내조적 원리에 근거한 생명 철학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은 존재론적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작업은 철학에게는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미처 사유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어떤 망각성, 그 망각성을 넘어 이를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드러나는 존재 진리를 지향합니다. 근대 형이상학은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것, 우리 자신이 생명체니까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것을 다만 물리적인 관점에 따라서만 측정함으로써 생명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설명하는 쉐딩거라든가 또는 현대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저는 공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연과학이나 현대 생명과학은 생명을 철저히 존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이때 생명체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유기체적 특성에 따라서만 이해될 뿐입니다. 그때 생명에 대한 이해는 다만 수학적이며 격체적 인식의 영역, 현대의 생명과학적 영역에 머무르고 말게 됩니다. 철학이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서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라면 생명을 성찰하고 그 원리에 바탕한 철학은 생명의 존재론적 지평에 자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생물학적 생명이 아닌 존재론적 생명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로써 존재자로서의 생명을 존재론적 생명의 지평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철학 본연의 과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철학적 지평이 생명을 주제화한다면, 생명을 주제화된다면 탈근대의 형이상학은 결국 생명 형이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생명을 논의하는 주제는 인간의 존재론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정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정치를 말하는 이 글은 이런 논의를 현재 전개되는 생명 정치 논의를 개발하고 그 맥락에서 우리의 현재에서 요구되는 생명 정치의 철학을 사유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생활 철학을 전개하는 작업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생명 정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정치는 삶과 생명의 일상이 정치적 영역에서 그 정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정치는 생명과 삶을 벗어난 정치가 아니라 이들이 공속하는 지평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정치적이지만 그럼에도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기에 이 아님을 사유하는 영역이 생명 철학으로 자리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 것은 과잉이지만 정치를 배제한 철학 논의 역시 그 정당성이 박탈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근대 국민국가와 개인민주주의 이후의 정치, 일상의 삶과 생활세계를 올바르게 주제화할 수 있는 길이며 정치와 실존은 물론 삶과 생활세계를 재개념화하는 길을 생명과 정치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또한 현재란 시대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정치의 대상이 된 시간이란 인식이 자리합니다. 그러기에 이 철학은 이 생명 사건이 사유의 지평이면서 실존적 삶의 지평이라는 관점에서 정치학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생명 공동체를 떠나 오직 통치의 차원에 머무를 때 삶은 소외되고 민중의 언어, 소외된 자의 목소리는 배제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치는 생명의 정치가 아니라 억압과 통제의 정치로 자리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과 존재를 표현한 말을 잃어버린 자, 그 언어를 빼앗긴 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억압된 생명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삶의 정치는 삶의 일상과 터전이 정치와 사회 행위 안에서 그 정당한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일상과 분리된 삶, 삶의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생명 공간이 보장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일 철학자 렘케는 생명 정치 개념을 역사적으로 개방함과 동시에 이 개념의 함의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현재를 사유하는 철학이 문제 삼는 영역이 생명 정치를 지향하는 까닭은 현대의 생명공학과 생체의학은 물론 자본주의의 전 지구와 이후 세계는 정치와 분리하여 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정치는 생명의 생산 및 보호의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국 죽음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랭크는 말합니다. 생명 정치라는 일견 모순되는 어법은 정치가 다만 공동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계하지 않고 생명이 문제가 될 때는 육체적 경험과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필연성을 벗어나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법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랭케는 생명 정치를 자연주의와 정치주의 관점 모두를 벗어나면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이 의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 순수한 자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생명 정치 역시 생명을 대상으로 삼는 정치 과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는 정치 자체를 심대하게 변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논의하는 지평은 생명적인 것, 정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벗어나 논의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지평은 철학의 영역에서야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고 동시에 나의 존재이며 또한 실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랭케는 이제 이런 그 논의를 하면서 그 생명 정치를 언급했던 많은 철학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생명 관계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알메의 의지를 썼던 푸코 이야기를 제시하고요. 푸코 이론을 이어받아서 그 생명 정치를 논의했던 아감벤, 너무나 잘 알려진 호모 사케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감벤의 정치 철학과 함께 그 안토니오 그 데이비드 하프와 그다음에 그 안토니오 네그리의 정치론을 이제 받아들여서 거기서 논의하는 생명 정치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프와 네그리의 이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제국과 다중 그리고 우리의 노동이 이제 더 이상 물질 노동이 아니라 비물질 노동으로 확산되었다는 그래서 학문 연구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노동에 속해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감벤은 이제 푸코 생명적인 생명 정치 개념,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이 뭘 하는가, 각주 44번 이해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 자체의 생명, 조회, 그리고 삶의 형태나 방식으로 이해되는 삶으로서의 생명, 비오스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체로서 단순히 산다는 사실과 삶으로서 가치 있는 생명을 구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 달리 조회의 권리 주장과 해방으로 동정했으며 벌거벗은 생명을 삶의 방식으로 변형시키려는 의도, 즉 그에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감벤의 문제의식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근대 민주주의가 조회를 전례 없는 파멸에서 구해내는 데 무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근대 민주주의 이상이 점차 실패하면서 지금 전체주의 국가와 수렴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지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틀을 생명정치라는 개념으로서 분석을 하고 이런 정치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의 계기 또는 새로운 정치적 사유를 개척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는 생명관리 정치나 생명주권 정치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에 근거한 생명정치를 정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생명정치를 위한 철학은 생명의 본성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은 근본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이며 진화의 역사에서 보듯이 미시적 생존 투쟁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더불어 살아왔던 공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면서 우리의 생명입니다. 삶으로서의 생명은 실존하며 존재론적 의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지닌 생명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도출하는 생명의 형이상학적 원리 위에 자리하는 생명정치야말로 이 새로운 정치 철학의 이 새로운 생명정치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간은 자신을 정치적 존재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하거나 또는 초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자체로 로고스를 지닌 존재이며 현존재이고 또한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끊임없이 발가벗은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죽음의 정치학은 생명을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비해 전제론에 바탕한 인간은 존재 의미에 관계하는 그 특성 때문에 존재와 존재 양태, 주체와 자질, 삶과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하고 경계짓는 주권 권력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인간은 그 일체성에 근거하여 정치 권력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되지 않는 실존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상의 정치적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생명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올바르게 정치하는 정치와 철학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생명정치학과 생명철학은 이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를 성찰하는 생명행위사학은 그 토대를 근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유는 근대 이후를 모셔가는 새로움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이 지향하는 생명정치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그 삶의 정당성과 존재의 목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공동의 투자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